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님을 뵈니까 제가 행복해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십시오. 다소 좀 혼란스러움은 있지만 잘 네.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제 네. 스마일 또 김상욱 의원님 오십니까?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을 행복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해야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현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좀 이따 10시부터 의원총회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초선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 할 때 의원님이 간담회 마무리하고 나올 때 모습이 우연치 않게 오마이 TV에 딱 찍혔어요. 아, 근데 표정이 네.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표정- 그런 모습을 표정- 못 봤는데.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드러나.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때 보던. 야, 이거 이 표정. 하면서. 이 표정. 아, 죄송합니다. 표정 관리 실패했네. 무서운 아, 표정.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 간담회 이 결과, 그러니까 간담회하고 나오면서 이제 기분이 확 상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더민초 간담회에서 합당 네. 반대 구체적 이유를 들면서 그 이유에 대한 정청래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또 민주적 절차가 있는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음.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순히 잘 들었습니다 끝 하고 피드백이 없으면 그건 안 들은 거지요. 듣고 나서 내 생각은 뭐다, 너의 생각은 뭐가 틀렸고 이거는 합당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게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일단 발언할 시간도 충분치 않았는데 최대한 합당 반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정청래 대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피드백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간담회는 요식행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민주당 다와야 합니다. 그건 네. 뭐냐면요.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수기 과정 없는 하향식 의사결정 또 밀실 의사결정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있고 중앙위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원내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생략하고 다 기능 마비시킨 다음에 의사결정한 후에 전부 다 당원 투표로 보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 당원들 바쁘세요 살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임 있는 최고위 중앙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수기하고 쟁점별로 연구 검토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열심히 그렇죠. 그걸 정리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기준을 드린 이후에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뭐 제대로 그게 안 토의할 됐다.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밀실적으로 네. 그리고 하향식으로 수기과정 생략된 의사결정한 다음에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면 당원투표로 바로 보내버리겠다 해버리면 네. 이게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입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래서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났었다. 화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 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판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를 인신공격할 것이 아니라 네. 제 생각에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적시해 주면 저도 또 생각이 성장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비판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합당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건 인신공격입니다. 국힘 프락지, 인신공격. 배신자, 인신공격만 할 뿐이지 제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 논리적 근거 반박은 없어요. 그리고 네. 대표님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이상합니다로 얘기하면 비판받고 서로 간에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적 토의를 하는 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이 건강함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게 건강함을 잃어갑니까? 네. 왜 국민의힘을 닮아가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절차상에 자신이 좀 독단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뭐 여론조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당원들 뜻에 따라서 가면 그게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니냐 이런 주장 같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을 생략하고 최고위를 생략하고 중앙위를 생략하고 다 생략을 하지요? 그리고 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 전에 수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투표 우리 전에 당원들 다들 수기 과정. 바쁘세요 생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밥 먹고 사는 사람 정치인들은 그렇죠. 밥 먹고 이것만 하잖아요. 정치하죠.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더 열심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논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할
준비 참고 자료 쟁점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니 또 치열하게 토론하니 아하. 1, 2, 3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뭐고 장단은 네. 뭡니다. 최종적으로 당원분들께서 저희의 고민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거지. 수기 과정 빼먹고 없었다. 당대표 생각은 뭔데 이 사람들은 반대니까 당원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기 과정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수기 과정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자칫 선동이 일어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아. 히틀러가 어떻겠습니까? 히틀러도 다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기 과정 없는 투표였죠. 그렇네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네. 수기 과정 없는 민주주의가 뭐 매우 얼마나 위험한 위험하냐. 겁니다. 수기 과정 얼마나 없는 위험한지. 민주주의는 위험합니다. 모든 독재 국가도 다 투표해요. 근데 네. 수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비판 과정이 없고 토론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당원 투표로 이제 가기 전에 의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일단 듣는다고 절차는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의총도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 목소리를 안 들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을 왜 뽑고 최고위원을 왜 뽑고 중앙위를 왜 만듭니까? 그럼 오늘 당 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당 대표랑 당원들만 뭐 이렇게 중간엔 다 필요 없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게 저는 민주당답지 않다. 물론 이야기하면 저 징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면 또 욕 먹겠지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한다. 네. 민주적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토론, 아하. 서로에 대한 존중, 동지의 정, 네. 함께 생각을 또 성숙하게 가는 정말 음. 제대로 된 정당화된 민주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갈라치기, 인신공격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하면 안 된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을 해야죠. 네. 오늘 의총 자리가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어떤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 좀 하십니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봐야 예. 알 것 같다. 근데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절차상 문제도 뭐 지적을 하지만 시기, 절차, 내용 저는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다 네.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방선거 얼마나 중요하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해야지 하나가 돼야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제 논리이기도 한데. 당장 제가 울산이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 울산입니다. 서울은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지원을 안 해요. 자 경기 우리 이깁니다. 호남 이깁니다. 충청 이깁니다. 네. 부산 이깁니다. 하지만 울산 경남은 최전선이에요. 박빙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울산 여론조사 나온 거 어제 하나 나온 거 알려드릴까요? 네. 2주 전이었나 그때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했을 때 제가 10% 정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허. 근데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2% 졌습니다. 일주일 새, 2주일 새 12%가 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차이가 제가 나죠?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 국힘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이거는 우리 역사를 보면 늘 예.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받지 않으면 기득권화되고 부패합니다. 독주합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다당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중요한 건 내부의 자정 기능 또 외부의 견제 기능 음. 두 가지가 잘 기능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내부적으로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외부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잘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요가 없다. 그렇네요. 근데 네.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합쳐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누가 견제하죠? 외부적으로? 외부적 말고 내부에서 내부 자정 기능밖에 안 남게 네, 되는데 내부. 지금 내부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신 없는 상태가 되고 있죠. 점점점. 김상호 의원이 있으니까 좀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 욕 먹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징계받을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외부의 견제 기능을 하는 당이 국민의힘밖에 안 낳는다면 국민의힘이 우리는 못하고 사고치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있어야지 민주당을 견제합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특히 영남에서는 먹혀요 이 논리가. 영남에서. 그러면서 여론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견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지금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시기적인 겁니다. 지금 내란도 제대로 종식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입법까지도 밀려 있습니다. 관세, 서민 경제 다 제대로 못 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속도 내 나가는데 우리 입법부가 속도를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할 때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의 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단 안 맞다는 거. 두 번째 방법적인 면에서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전에 당연하겠지만은 네. 우리 안에서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우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공식 제안에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식 제안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의사결정했으니 따라와라 하는 형태가 되면 이건 민주적이지 않은 거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적인 면입니다. 아하.
뭐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꾸 밀실로 결정하면 안 돼요. 이번에 특검 추천도 어땠습니까? 원래는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또 최고위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표가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법사위도 몰랐다, 최고위도 몰랐다, 밀실로 결정해서 결정해놓고는 또 당대표님 처음에 나 또 몰랐다 했다 또 알았다는 게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신뢰가 사라진다고요. 자, 그럼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합당 반대의 내용 첫 번째는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은 최소 2는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1+1이 0.8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자,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던지면서 쇄빙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적극 찬성, 또 보안수사권 폐지에 적극 이렇게 나가줬는데 우리 민주당은 다 신중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민주당은 책임정당이고 전국정당이고 수권정당입니다. 모든 언행에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이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보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소수 진보적 정당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 형성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도전적으로 아젠다를 던지면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쇄빙선 역할 예,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되게 단단하게 우회가 돼 있었어요. 단단하게 우당이었기 네.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나 험지에서 국민의힘과 다툴 때는 우리가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의 위험이 없는 데서는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건강한 경쟁을 하고 예를 들어 호남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하고 네. 영남에서는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에 대항하는 기본 틀이 딱 짜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합당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국 혁신당의 진보적 아젠다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네. 중도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 보수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의 신뢰 정치, 책임 정치에 마음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영역을 이쪽으로 확장하고 있었는데 진보당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잃어버릴 수 있죠.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아, 보수 쪽에서 그렇죠. 보수 너무 중도 쪽에서 너무 진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도 하면서. 보수당이라 하더니만 아니네 하고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진보 쪽에서도 네.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 아젠다를 열어왔는데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책임정당 여당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아젠다를 못 던진다고요. 그럼 여기도 또 실망하면 여기도 갈 데가 없어지죠. 양극단이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의 건강함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국민의힘이란 당 반국가, 반민주, 반보수, 반진보당 이제는 기능이 없는 당입니다. 자, 네. 그러면 기능을 아예 없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자, 그러면 민주 진영의 맏형인 우리 민주당은 뭘 해야 할까요? 다른 민주 정당들을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또 진보당 네.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뭐 녹색당 이런 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고 자신들의 색깔로 진보적 아젠다를 던질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대한민국은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입니다. 네. 진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동생 재산 뺏어서 다 들어와 할 문제가 아니라 동생 돈 벌어라, 동생 재산 불려라 해야죠.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비례 의석을 늘리면서 함께. 더 소수 정당들이 진보적 아젠다로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게 우리 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방향성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네. 잘못됐고요. 지금 이대로 합당을 하면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다 주고 가는 국민의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렇죠. 지금 살 길을 상황이. 열어주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사정 기능이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건강한 민주적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민주적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나요? 민주적 견제를 받아야죠. 그러면 외부에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 우리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미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정체성을 달리합니다. 음. 조국 개인의 사당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1년, 2년 동안 보면 네.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책 결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항할 때는 서로 그렇죠. 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건강한 상태인 거죠. 아하. 왜 이걸 굳이 부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왼쪽부터 이제 오른쪽까지 넓게 쓰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1+1이 2가 안 되는 네. 2보다 안 되는 2가 안 되는 그걸로 지금 그 길로 가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임 가자 노래짱 조아님께서 역시 똑부러지고 야무진 김상국 의원님 넘넘 멋져요. 격하게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있는 울산이 지방선거 최전선입니다. 제가 만약에 합당을 해서 도움이 되면 제가 네. 합당 찬성 노래를 부르지요.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제일 박빙 지역입니다. 근데 노래를. 지금 뭐 여론조사 심의기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2주 전과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요. 아, 그렇게 이제 반응이 온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최전선 1선에서 이렇게 반응이 아유, 온다. 지고 있잖아. 아, 지고 졌어요. 근데 2주 조졌죠. 전에 3주 전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이기고 있었다니까.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의원님 요즘에 뭐 쇼미더머니 나가세요? 네. 랩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아주 요즘에. 또 와. 시간이 짧아서 여의도 말 래퍼. 못하고 쫓겨날까봐 말하다 중간에 쫓겨날 때가 워낙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오늘도 의총 가서 이렇게 랩으로 쭉 하셔야겠네요. 발언을. 이제 바로 잘 하실 봐야죠. 저는 어. 사실은 다른 분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우총장 가면 주로 많이 듣고요. 음. 제 말은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할 때 하려고 해요. 근데 네. 지난번 더민초 간담회 때 대표님께 좀 세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하. 꼭 필요한 마지막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말이라 생각해서 합당 반대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했던 것이고 네. 뭐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먼저 귀담아 먼저 들어야죠. 듣고. 먼저 귀담아 듣고 저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 틀린 건 없나 또 검증도 해야죠. 그래요. 예. 이 정도 랩이면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총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든 습관 중에 하나가 맨날 3분 줍니다. 예. 이렇게 거의 랩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의총장 모습도 저희가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장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늘 의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과 우리 당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의원 또 잘 들었습니다 무시하고 갑니다 해버리면 이번에는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 그거였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 그건 느낌을 그건 받으셨군요.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들은 게 그러니까 아니죠.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설 명절인데 이게 네. 합당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되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명절 때 고향 가서. 여론이 많이 나빠질 거예요. 이거 합당가 어떻게 돼? 왜 걔네 맨날 싸운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합당에. 왜 지금 우리 서민 살아가는 게 힘든데 또 지방선거 앞두고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네.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공론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희 뭐 하냐? 그럴 수 있겠네. 권력 다툼하냐? 저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정치하는 사람들 대의를 생각해야 하고요. 공심에 머물러야 하고요. 진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대의를 따라가고 있느냐? 과연 공심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자리 욕심, 권력 욕심, 사심에 빠졌느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의, 공심, 진심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 당연함을 다 못 지키고 자꾸 벗어나냐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가 모두 발언 통해서 들었지만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네네.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네. 일 좀 해야 된다. 이래야 돼요. 할 것 예. 태산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웃을게요. 자, 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좀 합당 찌푸려졌던 얘기하다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웃음기를 저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제가 자, 다시 해피 모드로 네, 바뀌었습니다. 해피 모드로 나름 네. 꿈나무님이 보수라고 부르짖는 놈들 많은데 김상욱은 진짜 보수 인정함. 힘내고 더 커져서 그 힘을 꼭 국민에게 돌려주게 슈퍼챗을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야.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 뭔가요? 민주당의 원칙 간단합니다. 함께 사는 대동세상 지향하고 시민주의인들은 진짜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적 절차 중요합니다. 네. 수기 과정 없이 간다는 것 이건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 없다. 이것도 반민주적인 거예요. 네. 인신공격, 갈라치기, 개파 이거 할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상대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대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논거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논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발전적 생각으로 나아가는 수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밀실 결정 이런 것이 반민주적인 거예요. 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밀실로 합니까? 법사위 얘기 들어야죠. 최고위 얘기 들어야죠.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게요. 뭐 책임지는 것보다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얘기하기로는 해명을 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명도 틀렸다고 지금 입증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적이 왜 나오고 거짓말을 있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 내부가 사실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국민의힘 보고 너가 왜 그런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망가진 걸 보고 우리가 타산지적 삼아서 더 잘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서 남 보고 뭐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 내로남불 안 되려면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러게요.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이 울산시장 이 대결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김상국 의원이 앞섰던 여론조사도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앞섰던 여론조사. 네, 많이 앞섰는데요. 이게 지금 저 며칠 2주 전이었을 걸? 네. 그죠? 지금 2주 만에 망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합당이 무슨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냐고요.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 국민의힘도 지금 시끄럽지만은 민주당도 아니 여당인데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걸 도와주고 입법과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책임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에 빠져서 자리 다툼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네. 실망하시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걸- 지금의 이 논의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인가 아니면 자리 싸움인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지금 SNS. 부동산 대책, 예. 뭐 대책, 뭐 대책, 시민 삶 개선에 실용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열일하시죠. 민주당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요. 대통령님 뜻 잘 받들어서 빨리 네.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통령님이 시민의 삶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여당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의총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잠깐 좀 해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토크 콘서트 네. 해가지고 뭐 저 근데 가득- 너무 떠들어서 징계 받으면 어떡해요? 네. 오마- 네.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넘어가고. 얘기로 네.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토크 콘서트 하면서 네. 네. 역전승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네. 다시 내가 이제 돌아와서 이 아. 보수 진영 재건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토크 콘서트 하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사람들은 많이 왔대요. 사람들은 많이 온것 같아요. 10,000명 넘어왔대요. 꽉 찼대요. 예. 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지지자의 성에 갇히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가치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국민 삶 네. 속으로 나가서 음. 욕을 먹더라도 하나하나 길을 내가야 해요. 아. 근데 저는 마치 지지자의 성에 갇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체육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꽉 모여서 오로지 한동훈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테마들 중에 네. 지향하는 가치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또 어떻게 구체화 실현시킬까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글쎄요. 제가 못 봤을 수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가 만들고 싶은 세상 이걸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빠졌다면 대의가 없는 거죠. 대의가 없어요. 대의가 없으면 없는? 공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의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공심이기 때문에 네. 대의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공심이 없어요. 대의 없는 자는 다 사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사심은 뭘까? 사심은 뭘까? 제가 볼 때는 예. 인기 받고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아. 그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욕구라는 사심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지금 장면입니다. 너무 콘서트.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뿌듯해해요. 지지자의 성에 갇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그 무슨 가수 이런 콘서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네. 박수 받는데 갈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방향 짓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 가치의 깃발을 들고 시민 속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편하게 정치하려면 네. 울산시장 하겠다고 소리 왜 해요? 그렇죠. 어려운 지역. 네. 저한테는 울산이 제 정치적 고향입니다. 동시에 가장 험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라 죽일라 하지요. 기득권에서는 쟤는 자꾸 기득권 부순다 하니까는 저놈이 위협이지요. 네. 또 울산의 민주당 하시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놀이에요, 사실. 그럴 수 그래서 하지만 험지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안전한 종로를 버리고 왜 부산으로 가셨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바꿔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박수 쳐주는 성 속에 갇혀서 손 흔들고 아이 좋아 행복해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안 나왔으면 제명 안 나겠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친한계 인사들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이 됐지만은 네. 김종일 전 최고위원도 제명이 됐고 다음에 옆에서 근데 김종혁 선배는 네.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아직 깊이 있는 대화를 더 나누지 않았지만은 좀 더 네. 대화를 나눌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향하는
진행하는 방향과 가치관과 실행 방법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정치인이라면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뭐가 생각납니까? 대동세상 생각나고요. 대동세상, 진짜 민주주의 억강부양. 하겠다. 예. 억강부양 그리고 실용주의 다 이게 지향하는 방향이 뚜렷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걸 해내려고 묵묵하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체적 실행 음. 방법으로. 정치인은 그래야죠. 그러게요.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보이고 있고 또 어. 이제 친한계 인사들도 지금 쫓겨나고 이런 모습. 어제 배현진 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 이제 본회의장에서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 뜻이 뭐냐? 이거 대표 어쩌자는 뜻이 거냐?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고 하세요. 막 이런 상황. 네.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코어 지지층을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방선거 승리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미국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을 장악할 때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미국 공화당도 원래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공화당이 원칙을 중요하는 보수당이었죠. 예. 그런데 트럼프의 바탕이 된 마가 세력은 사실 반보수당이에요. 원칙을 부수고 극우 혁명을 꿈꾸는 네, 그래서 민주주의 마가. 틀을 부수고 약간 독재적 권력을 지향하는 약간 독재적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보수와 아니야 그냥 독재적 권력을 지향해 민주주의 부수겠어 하는 것 네. 정반대예요. 근데 어. 트럼프가 공화당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어 들어간 거예요. 아, 반대 세력을 반대 계속 세력을 적화시키면서 쫓아내면서 장동혁 대표 그러면서 체제가 하듯이? 트럼프의 마가 세력이 공화당을 완벽히 장악을 해버리면서 공화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라 할 수 없는 극우 파시즘 정당화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하. 뭐냐면 장동혁 현 대표가 예. 본인에게 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서 국민의힘의 색깔을 정말 이제 정말 공화당이 트럼프처럼 먹혔던 것처럼 그렇게 극우 혁명을 꿈꾸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은 보수란 얘기를 하려면 이 사회를 지켜야죠. 그렇죠. 이 사회 원칙과 통합과 안정, 네.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자체를 지키는 걸 보수의 중요하게 가치. 생각해요. 근데 예. 극우 혁명을 꿈꾸는 자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죠.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12.3 내란 윤석열이 했던 게 극우 혁명 시도입니다. 진입 쿠데타가. 네. 그래서 제가 반국가 어. 세력이 될 수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똑같이 그걸 또 반복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국민의힘 과연 이런 뺄셈 정치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그걸 떠나서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선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없애려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이제 없어도 된다라는 확신과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의 맏형인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갈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영역을 확실하게 사회 안정과 우리의 공동 가치 질서를 지키고 통합을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는 거 확실하게 하고요. 실용주의적으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또 다른 여러 정당들이 우리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건강한 다당제 견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우리 호남 지방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주는 늘 문제가 생기죠. 우리 호남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아하. 왜 독주하는데라는 불만이 있으세요.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소득당이나 또는 녹색당이나 다른 당들이 거기는 국민의힘이 위협이 없는 지역이니까 건강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경쟁하기 싫어 다 들어와 이래버리면 시민들의 빅텐트. 선택권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사실상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대신 국민의힘에 싸워야 하는 영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단일화하면서 강력하게 동맹과 연대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힘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이제 우리 텐트 크게 칠 거니까 다 들어와. 그러면 뭉쳐. 밖에 있는 국민들은 너무 커졌는데 하고 견제하는 견제를 거예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윤석열 쪽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뭐 극우 세력 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결집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 대선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다 같이 함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셨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단순히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범민주 진영에서 신뢰하고 함께 세운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구나는 더 큰 신뢰를 준 거거든요. 그렇네. 단일화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단일화 연대. 단일 연대는 연대. 동맹과 연대 우당은
근데 합당이 하나의 아니라. 당만 해버리면 네. 그 당 사람이니까 하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게 모양이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예, 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백낙천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걸 어떻게 중도적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중도를 우리가 지키고 더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당들이 왼쪽에 좀 남아 있고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가치 이걸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께서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당은 건강한 자정 기능, 면역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감기 예. 몸살 빠른 시일 안에 잘 극복하고 또 면역력을 갖춘 튼튼한 몸으로 시민들을 더 잘 받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네.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계기 더 오늘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이걸 거치면서 감기 이게 몸살 국민의힘과 앓고 다른 나면 점이죠. 국민의힘은 면역 기능이 없어. 면역 기능이 없어, 자정 기능이 없어, 쭉 망가져 가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자정 기능,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와 네.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이제 토론 25일로 합의가 됐다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네. 우리 그 킥복싱 한 번씩 보시잖아요. 네, 킥복싱. 재밌잖아요. 네. 그거 하려고 이벤트? 흥미거리 자꾸 만드는구나 볼거리.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아쉬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정치에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줄까라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진정성보다는 뭔가 이벤트로 인기 끌고 주목 끄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않나. 이것도 그냥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나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유명한 유튜버가 우리 복싱장에 한번 붙자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시청자 많이서 돈 벌었다 좋아하고 나는 맞고 네, 졌지만 돈 벌었다 돈 좋아. 벌었다. 뭐 그런 모습 비슷하게 그냥 그래요.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정선거 이거야말로 프로. 품위가 없고요. 저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많이 미워하는 건 아닌데 예. 아쉬워서 네, 이벤트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가치지향적인 모습 보이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람을 전환길이랑 말다툼에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게 이거 그냥 토론 자체가 클릭수만 넣겠죠.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지니 그걸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고 자 지금 의총장 앞에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의원님이 가셔야 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연임 가자님께서 역대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우리 대통령 지켜주세요. 슈퍼챗 보내주셨고 짝퉁님은 김상욱 의원님의 속 시원한 말씀 경청했습니다. 지금처럼 초심으로 쭉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라는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소피아선님 혹시 징계받게 되면 징계 네. 하지 말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네. 좀 무서워요. 아유 예. 소피아선님도 미국에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예. 네, 김상욱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 언급하면서 신인규 변호사가 입당하면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저 말씀 이야기해야 돼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송영길 선배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송영길 선배님이 우리 민주당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는 길을 예.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소나무당. 거기는 의석도 없어요. 그렇지. 송영길 선배 혼자 계신데 그렇네. 왜 못 들어오게 하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송영길 이해해야 선배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죄 받으면 들어간다. 그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다. 난 무죄 받으면 깨끗해진 몸으로 다시 민주당을 위해 봉사하겠다. 네. 저는 우리 선배 송영길 선배 참 이번 주 금요일 선고인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억울함이 풀리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네.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감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될 겁니다. 그 힘은 우리 당원들께서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시각과 행동하는 실천력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민주정당의 모습은 우리 당원들의 건강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신공격, 갈라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동지의 정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무엇이 진짜 올바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더 화합되는 우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